안녕하세요, 닥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주간 신제품 소식 시간에 언급하였듯이 최근 공개된 레고 스타워즈 시리즈의 2021년 하반기 신제품 루머리스트에 대해 분석해볼까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은 스타워즈 시리즈의 전반적인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그냥 매년 하반기 크리스마스를 겨냥하고 출시되는 캘린더 제품입니다. 제품명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추가로 공개된 정보도 없으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출시 이후 약 9년 만에 리메이크되는 75308 UCS R2D2입니다. 가격은 약 $200, 5월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마침 5월은 스타워즈 데이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R2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거의 모든 작품에 등장한 마스코트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스타워즈 데이의 제격인지라 꽤나 신빙성이 있는 루머를 할 수 있겠네요. 전작인 10225가 이미 작중 R2의 각종 기믹들과 디테일들을 훌륭하게 재현해주어 호평을 받았기에 이번 신작은 또 어떤 퀄리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전작에서는 다리 쪽의 부스터 기믹만큼은 작중 R2가 자주 사용했던 만큼 꼭 추가되었으면 하네요. 이번 제품 또한 UCS 라인이네요. 바로 지난 팬투표에서 1등을 차지한 75309 UCS 리퍼블릭 어택건십입니다. 이미 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부터 출시가 확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딱히 흥미로운 소식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조각수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UCS 제품은 건십 단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십 후방에 수납되는 워커나 스피더 바이크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확실히 건십의 매력은 이 병력들을 수송하는 데 있다 보니 넣어주기만 한다면야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네요. 스타워즈 클론전쟁 시즌7을 배경으로 한 제품 75310 만달로리안의 왕자입니다. 클론전쟁 시즌7 파이널 에피소드의 명장면 중 하나인 다스몰과 아소카의 대결을 재현한 제품이죠. 만달로리안의 왕자 앞에서 이들의 결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제품명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대를 보아하니 2년 전부터 시작된 듀얼팩 제품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정식으로 듀얼팩이라는 이름이 붙은 라인은 아니지만 VS 구도의 두 미니 피규어, 경첩을 이용한 베이스의 가동, 주변 스트럭처들이 쓰러지는 기믹 등 유사한 점이 한둘이 아니죠. 그렇기에 이번 제품 또한 비슷한 스타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니 피규어로는 아소카 타노와 다스몰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스몰은 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만 아소카 타노의 경우 75283 AAT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가져올 것으로 보이네요. 이 시즌 7 버전의 아소카 타노 미니 피규어는 이미 작년에 훌륭한 퀄리티로 출시되어 호평을 받았었죠. 시즌 7에서의 멋진 활약 덕분에 이 미니 피규어만을 위해 비싼 돈을 주고 75283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신제품이 출시된다면 저렴한 가격에 이 신형 아소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 구매를 하지 않으셨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다섯 번째는 더 만달로리안의 제품인 75311 임페리얼 트루퍼 트랜스포트입니다. 더 만달로리안 시즌2 사화 속 주인공 일행이 제국군의 트랜스포트를 탈취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한 제품이죠. 트랜스포트 하면 떠오르는 건 당연히 다수의 트루퍼들을 이송하는 것입니다만 이번 제품은 어디까지나 주인공 일행이 탈취한 장면을 배경으로 하기에 제품 자체에 이런 스톰트루퍼들의 이송 공간이 있을지 아니면 형태만 갖추고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니 피규어로는 그리프 가카와 박격포를 사용하는 모르타르 트루퍼 그리고 일반 스톰트루퍼 2기가 포함된다고 하네요. 그리프 가카는 레이저 크레스트 제품에만 포함되어 있어 제법 가격이 높았는데 이번 제품의 출시로 조금이나마 구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75312 슬레이브 1입니다. 슬레이브 1은 최근 더 만달로리안에서 보바펫과 함께 재등장하여 오랜만에 영상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봐도 여전히 독특한 디자인과 짧지만 인상 깊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 때문에 조만간 리메이크 제품이 출시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재출시 루머가 공개되었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약 $50라는 것인데요. 레고 슬레이브 1의 가장 최근작은 119.99달러에 992조각을 가지고 있는 75243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도 안 되는 가격이라니
이번 슬레이브 1 또한 올해부터 시작된 쓸데없는 미니멀리즘의 흑색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이러는 것을 보아하니 당분간 오리지널 3부작 기체는 이런 축소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하네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포함 예정 미니 피규어가 보바펫과 한솔로라고 하네요. 한솔로가 등장한다는 건 이번 신제품이 오리지널 3부작을 배경으로 한다는 소리인데, 그 말은 즉슨 이 간지나는 더 만달로리안 버전의 보바펫을 만나볼 수 없다는 뜻이죠. 더 만달로리안을 통해 최근 등장을 했고 또 인지도를 크게 올렸는데 굳이 오리지널 3부작 버전으로 내놓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의문만 남네요. 기체는 반토막, 미피는 재탕이라니 솔직히 큰 기대는 되지 않네요. 더 만달로리안 시즌2를 보던 중 이 슬레이브 1의 뽕이 차올라 생각도 없이 바로 20주년 버전 슬레이브를 질렀었는데요. 지금 보니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네요. 사실 구매하고 나서 리메이크 좀 있으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되게 후회했었거든요. 잘했다, 과거에다. 말이 많은 75313입니다. 800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을 자랑하는 제품인데요. 지난주 루머에서는 11,000조각짜리 데스스타2라고 하더니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정보에서는 6,782조각의 AT-AT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AT-AT는 제국의 역습의 명장면인 호스 전투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며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기체죠. 인기 또한 좋아 불과 작년에도 리메이크되어 하나 나왔을 정도로 레고 제품의 출시가 잦았습니다만 지금까지 UCS로는 단 한 번도 출시된 적이 없는 기체이죠. 길다란 다리가 특징인 제국군의 지상병기이기 때문에 일반 제품 또한 그 사이즈가 상당했는데 UCS 버전은 또 어떤 크기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우주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스타워즈인 만큼 지상기체의 등장이 상대적으로 적기에 UCS화되는 지상기체 또한 흔치 않았는데요. 이번 루머가 사실이라면 샌드크롤러 이후 약 7년 만에 지상기체가 UCS 제품으로 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기대가 되네요. 75314 배드배치 셔틀입니다. 날카로운 디자인이 특징인 이 셔틀은 클론포스 99 배드배치가 타고 다니는 기체로 스타워즈 클론전쟁 시즌7에서 배드배치 군단과 함께 첫 등장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클론포스 99에 대해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클론 트루퍼 부대 중 하나로 자신들의 배드배치라 부르는 특수부대입니다. 구성원 4명 모두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이 가해졌기 때문에 클론 트루퍼임에도 다른 일반 클론들과는 차별화되는 능력과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본래는 4인이 한 팀이었습니다만 클론전쟁 시즌7에서 501 군단의 에코가 이 클론포스 99 배드배치에 합류하게 되면서 5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루머에 따르면 이 5인이 모두 한 제품에 포함될 것이라고 하네요. 스타워즈 클론전쟁 시리즈가 이들이 첫 등장한 시즌7로 완결이 되었기에 이후 그들의 이야기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만 디즈니 플러스에서 클론전쟁 시리즈의 스핀오프 배드배치의 제작을 확정지으며 이들의 이후 행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즌7 막바지에 정식 합류했던 에코까지 배드배치로서 이 제품에 포함시켜준 것을 보면 이번 75314는 아마 클론전쟁 시즌7이 아닌 이 배드배치를 배경으로 하는 제품이 될 듯 싶네요. 개인적으로 이 배드배치를 굉장히 좋아하는지라 이번 하반기 신제품들 중 가장 기대가 되더군요. 75316 만달로리안 파이터입니다. 만달로리안이라는 제목 때문에 드라마 더 만달로리안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클론전쟁 시즌7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클론전쟁 시즌7의 피날레 에피소드에서 다룬 내용이 바로 만달로리안의 모성에서의 전투인 만달로 공선전이었기 때문이죠. 이 만달로리안 파이터의 원래 이름은 건틀렛으로 클론전쟁 애니메이션에서 첫 등장하였으며 이후 더 만달로리안에서도 살짝 모습을 보였습니다. 클론전쟁 시즌7의 전투신에서도 간간히 얼굴을 비추며 등장하였죠. 이 만달로리안 파이터는 클론전쟁이 한창 방영할 시기인 2012년 첫 출시 이후 약 9년 만에 첫 리메이크입니다. 기체 자체도 무척 잘 나오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저 프리비즐라 미니피규어를 구하기 위해 이 전작을 구매하고는 했는데요. 이번 제품 또한 전작과 마찬가지로 미니피규어 구성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사진 순서대로 갈 섹슨, 보 카탄, 만달로리안 로얄리스트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일반 병사를 할 수 있는 로얄리스트를 제외한 보 카탄과 갈 섹슨은 모두 네임드 캐릭터로 만달로리안의 중요 인물들이지만 레고 제품화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크네요. 특히 보카타는 최근 더 만달로리안에서까지 등장하여 주인공을 구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활약을 했던 캐릭터인지라 반갑기만 합니다. 갈 섹슨의 경우는 뾰족한 뿔이 달린 저 특유의 헬멧을 어떻게 재현해줄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겠네요. 연질이어도 좋으니 제발 생략만은 자제해주었음 합니다.
UCS 제품을 제외한 하반기 스타워즈 제품들 중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7531호 모프 기디언의 라이트 크루저입니다. 모두가 기다리신 더 만달로리안을 배경으로 하는 제품이죠. 만달로리안 시즌2 마지막 화의 주 배경으로 메인 악역인 모프 기디언이 지휘하는 함선이죠. 작중 이 임페리얼 라이트 크루저는 내부에 타이파이터 격납고 다크트루퍼 보관소 등 다양한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역시 레고 제품이다 보니 메인 브릿지만 구현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포함될 미니피규어의 경우 루머마다 말이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베스카머의 만도와 더 차일드, 모프 기디언은 모든 루머에서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프 기디언은 아까도 언급하였듯이 더 만달로리안 시리즈의 메인 악역으로 레고로의 발매는 이번이 처음이죠. 캐릭터 자체의 외향적 특징은 크게 없는지라 기대는 없지만 그가 쓰던 다크세이버만큼은 꼭 신규 조형으로 뽑아주었으면 합니다. 다크세이버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9525 속 프리비즐라를 통해 일전 발매된 적이 있는데요. 타 광성검과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외형을 싸그리 무시한 채 일반 광성검의 생놀이로 출시가 되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신규 조형으로 출시가 되었으면 하네요.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주인공 일행을 위기에 빠뜨렸던 다크트루퍼 또한 포함된다고 합니다. 한두 개가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루머마다 이야기가 달라 정확히 몇 개가 포함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외에 포함될 것이라 언급되는 미니피규어로는 카라듄, 보카탄, 페넥샌드가 있습니다. 카라듄은 이미 출시가 되었고 또 보카탄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75316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니 개인적으로는 페넥샌드가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네요. 이 라이트 크루저에서 3명이 모두 활약했던 만큼 기왕이면 전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만 솔직히 그건 좀 힘들 것이라 생각되긴 합니다. 가격만 공개가 된 제품입니다. 정말 가격을 제외하고는 아무 정보가 없어 어떤 제품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하반기 라인업을 미루어 보아 클론전쟁 시즌7이나 더 만달로리안 쪽을 배경으로 한 제품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만달로 공성전 배틀팩이네요. 만달로리안, 데스와치, 공화국의 332 부대 등 다양한 소속의 병력들이 전투를 벌인 만달로 공성전인 만큼 배틀팩으로 내기 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만 현재로서는 배틀팩 시리즈의 단종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은 이루어지기 힘들 듯 싶습니다. 성인용 제품으로 출시가 되는 75369 다스베이더 메디테이션 챔버입니다. 다스베이더가 자신의 헬멧을 벗고 명상을 하는 공간으로 전개시 독특한 모습이 특징인 곳이죠. 미니피규어로는 다스베이더와 스톰트루퍼, 제국군 제독이 하나씩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추가로 챔버 자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성인용 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작년 75294 베스핀 전투와 같은 북미 한정 제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솔직히 인정하기는 싫지만 확실히 한정 제품이 될 가능성이 큰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큰 기대를 하고 있진 않네요. 레고 스타워즈 시리즈의 2021년 하반기 신제품 루머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시퀄과 오리지널 3부작에서 벗어났네요. 근 몇 년간 찔끔찔끔 나왔던 클론 전쟁과 시퀄로 박살난 스타워즈 시리즈의 구원투수인 더 만달로리안을 배경으로 한 제품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만족인데 그 라인업들 또한 화려하니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서 왜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는지 이제 당분간은 클론 전쟁과 더 만달로리안을 배경으로 한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 믿어도 되는 거겠죠? 기대감이 가득 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더 재미있고 영양가 높은 레고 신제품 정보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